태풍 흰남노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지만 영향 반경이 넓어서 일부 지역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현재 상황과 함께 가을 태풍의 성격과 앞으로의 대응책까지 오재호 나노웨더 대표, 또 함흥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 두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흰남노가 남긴 영향에 대해서 대담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소식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경북 포항의 지하주차장에서 무려 8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실종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한 아파트에서만 7명이나 되는 분들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우선 이분들이 빨리 안전하게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요. 하천이나 계곡 그리고 저지대 같은 경우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 위험하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상당히 이 부분도 좀 놀라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11호 태풍 흰남노가 많은 평가보다는 좀 다소 약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지금 이제 포항 지역에 시간당 110mm 가량 굉장히 폭발적인 강우를 쏟아 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당 110mm 정도면 기왕 최대 강수량 해가지고 우리가 빈도로 얘기하면 100년 빈도에 해당하는 그런 강우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가 난 포항시에 있는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천들이 범람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아파트 지역에 있는 우수관이나 하수관 같은 곳들이 지천의 수위가 올라감으로써 아마 제대로 배수가 되지 않고 순식간에 이렇게 차오른 것으로 물론 이제 자세한 것들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보이고요. 또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지하주차장에서 물이 차오르니까 아파트 관리소에서 차량을 이동 주차하라는 그런 방송을 또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실제로 이제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과거에 집안고가 한 2.3m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택배 차량이 들어가서 2.7m 기준으로 바뀌었지만 네. 그 정도의 이제 순식간에 차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자력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잠시 후 16시에 소방청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된 브리핑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관리사무소에서 차를 빼달라는 얘기를 듣고 주민들이 지하 주차장에 내려간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저만 하더라도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차를 빼달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서 차를 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비가 들어치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좀 수준이 돼야 좀 차를 뺄 수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아예 이런 방송이 있더라도 차를 빼지 말아야 되는 상황일까요? 사실은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의사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태풍이 오고 특히 이제 포항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을 때부터 네. 사실은 선행적으로 차량을 이동 주차하는 것이 이제 좀 지나고 나서 그렇으면 어떨까라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또 관리사무소에서 공신력 있게 그렇게 또 발표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하주차장에 차량이 있는 소유주가 안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도 결국은 그런 급격하게 빗물이 그렇게 들여찰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1,100mm라고 하는 이런 폭발적인 강우량과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네. 발생한 사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포항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4시에 소방청의 또 발표와 함께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또 포항의 포스코 제철소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흰남노가 근접한 시간대에 발생한 화재라서 그 태풍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포항제철 측에서는 연기와 관련해서 이것이 방산 작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어떤 의미랍니까? 네,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화면을 한번 보고 들어왔는데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포항제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제 전기실이고요. 이 전기실에서 화재가 난 부분은 태풍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포스코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제 화재다라고 신고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방산 작업이라고
그 포스코에서 밝힌 부분이 맞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 무슨 작업이냐면 이 포스코에서 이 코오크스라는 물질을 재련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오크스는 석탄을 가열을 해서요. 그러니까 그 고순도의 그 탄화 화합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석탄을 좀 건조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석탄을 건조시킬 때 여러 가지 그 부산물들이 생겨요. 이게 이제 보통 연소가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이 연소가스들을 사실은 이제 모아서 이거를 소각로에서 소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침수나 정전 때문에 이 회수하는 시설이 고장이 났다라고 밝혔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발생한 가스를 그냥 대기 중으로 노출하면 그 안에 이제 뭐 다이옥신이라든가 비소라든가 굉장히 그 유해한 물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선으로 스테어 플렉이라고 해서 이제 그 굴뚝에서 소각을 시키는 거죠. 예. 연소를 일부러 시켜서. 그래서 해당 방산 작업이라고 포스코에서 얘기한 부분은 맞는 공정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태풍 흰남노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당초 기상청이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빠른 속도로 네. 우리나라를 좀 빠져나갔습니다. 네네. 이것은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태풍이라는 게 그 먹고 사는 게 바다에서 열하고 수증기를 빨아들이면서 태풍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육지에 상륙하게 되면 그 수증기가 뭐 있긴 있지만 바다보다는 훨씬 차단이 되니까요. 예. 마치 나무가 뿌리가 잘린 나무처럼 돼서 쉽게 이동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변 기압의 영향을 따라서 쉽게 쭉 빠져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예. 예, 흰남노가 여러모로 좀 이례적인 태풍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 예보관들도 이런 태풍은 처음이다라는 네. 발언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게 결국에는 첫 슈퍼 태풍이라고 하던데 이상 기후의 영향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뭐 요즘 그 이상자 붙이는 게 노멀 그래서 새로운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한데 그 보통은 태풍이 그 북위 5도에서 15도 사이 따뜻한 바닷물에서 생기는데 새로 기후 변화를 위해서 바닷물이 더워지니까 27도 되는 그런 북쪽에서도 생기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첫 번째로 기록되는 뭐 슈퍼 태풍급 태풍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 동해안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오전까지도 상당히 높은 물결이 일었습니다.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 예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지금 현재 그 흰남노가 뭐 한반 그 우리나라를 이제 벗어난 것으로 이렇게 기상청에서 밝히고는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태풍의 간접 영향권 안에 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너울이라든가 또 이상 파도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태풍이 지나갔다라고 이제 안도하고 안심하는 사이에 또 어떤 작은 어떤 영향을 갖고도 또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흰남노의 여파로 해안가의 산과 그리고 도로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통행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들었는데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이 해안도로 운행 시 해일에 대한 주의도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바닷가, 해안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흰남노처럼 그 폭풍 해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 경우에는 사실은 예측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세게 다가오지는 않았는데요. 만약에 지금 수준으로 해도 해안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방파제를 넘는 그 월파 현상이 발생을 해서 실제로 차량이라든가 도보로 이런 월파 현상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사고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절대로 이런 날씨에는 해안도로라든가 그 긴접한 지역에 접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어제 창원 마산 하포구 해안가 일대에서는 이 산책 데크처럼 생긴 차수벽이 좀 관심을 끌었습니다. 해안가에서 높은 파도가 칠 것에 대비를 해서 평소에는 이 산책길 데크처럼 깔아두고 있다가 차수벽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이 좀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번 케이스는 운 좋게 긍정적인데요. 네. 항상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설치해서 이제 막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게 되면 그게 무방비해지고 또 언제까지 이 차수벽 정도가 태풍의 위력을 막을 수 있는지 네. 그것도 검증되지 않았고 이러니까 조금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달에 집중호우로 좀 피해를 입었던 한강 이남 지역들도 이번엔 조금 달라진 모습이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건물 앞에 좀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쌓아놓는다거나 아니면 미리 좀 배수 펌프를 설치하고 대비에 나섰는데 이런 대비가 이번에 좀 큰 피해를 막는데 큰 효과를 봤다라고 평가하시나요? 네, 그 뭐 지난번 우리가 그 강남 지역 한번 학습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시민분들도 이런 침수라든가 이런 위험성에 대한 것들이 잘 지금 인식이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하층이라든가 뭐 지하 주차장 이런 저층 세대의 차수판이라든가 모래주머니 이런 것들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 경우에는 뭐 중부지방이라든가 수도권에 그다지 많은 양의 강수량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미하게 넘어갔지만 만약에 포항과 같이 수도권에도 집중호우가 됐다라면 지금 뭐 차수판이나 모래주머니 이런 부분들도 어떤 그 대책으로서의 하나의 지금의 차선에 예. 지금 현실에서의 대책으로서는 충분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이번 흰남노가 강풍과 함께 굉장히 많은 양의 비를 동반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주 산지에서는 뭐 10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는데 네.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만큼 토양이 물기를 머금게 되면서 아무래도 산사태 위험성이 커졌다. 더군다나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벌초라든가 성묘를 예정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산에 비탈진데 올라가다 보면 우리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밑에는 물기가 많아서 굉장히 미끄러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그 물길에 의해서 땅이 밑으로 꺼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그 우리가 저 구멍이 지하 구멍이 있어서 그런 데는 바깥에 볼 때는 멀쩡하지만은 네. 발을 디딘다 할 때는 꺼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초고층 빌딩과 관련돼서도 참 많은 경고의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딩풍들이 있었는데 이 빌딩풍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빌딩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재난의 범주에서 보면 이제 신종 재난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그 흰남노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러니까 뭐 기대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측했던 그런 어떤 풍속에 못 미치는 정도라고 판단이 들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빌딩풍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그 작게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빌딩풍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초고층 건물 같은 이제 건물이 세워져 있으면 바람이 이제 유체라고 봤을 때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과 건물 사이를 지나가게 되면 좁은 통로를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뭐 우리가 그 하천을 건널 때 갑자기 강폭이 줄어들면 물살이 세지거든요.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그 빌딩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자가 이제 그 자연재난 앞에 새롭게 생긴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빌딩풍을 상쇄하는 여러 가지 뭐 구조물이라든가 바람길이라든가 이런 연구들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나중에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계획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에 전국적으로 6만 6천 가구에 달하는 가구들이 정전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 집에서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 상당히 당황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각 가정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태풍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반적인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그 현대식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이제 태풍의 위험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상세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무서운 부분이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는 정전입니다. 이 정전이 되게 되면 일단 이제 뭐 고층 세대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 사용이 제한이 될 거고요. 네. 물론 이제 비상 발전기가 있어서 엘리베이터가 가동되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제약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정전이 되면 뭐 식수라든가 뭐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뭐 랜턴 같은 이런 물자들을 좀 비축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현실적인 문제는 이제 만약에 정전 시간이 오래되게 되면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이 이제 부패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정전에 대한 고려가 하는데 뭐 결국은 냉장고 문을
절대 열지 않는 그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태풍 피해 대비 방법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번 흰남노 태풍도 가을 태풍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가을 태풍이 보통 8월 말에서 9월 초에 이제 오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오고 또 피해를 많이 입혔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앞으로 올 가을에 또 흰남노를 넘어설 만한 가을 태풍이 올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결론만 이야기하면 충분히 날 수가 예. 있습니다. 가을이 이렇게 태풍이 강한 이유는 보통은 우리 장마가 끝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무덥고 이런데 태풍도 우리나라에 오기 힘듭니다. 예. 고기압에서. 그런데 입추가 지나고 9월 달 들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수축을 합니다. 북태평양 쪽으로 물러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길이 열려서 태풍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상기후가 워낙 일상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가을 태풍이 올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좀 대비 태세가 더더욱 확실해져야 될 텐데 어떤 부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기후 변화, 뭐 지구 온난화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어떤 추세에 있어서 그러면 상향되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나라도 거기에 상응할 만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건축법이라든가 아니면 재난 관련 법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상향된 에너지를 충분히 고려할 만한 그런 수준의 어떤 내용들로 지금 좀 더 상향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태풍 흰남노가 워낙 초강력 태풍으로 예고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에 철저한 대비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덕분에 좀 피해가 많이 줄어들 수 있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흰남노보다도 더 강한 태풍이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 태풍 대비와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신종 재난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런 빌딩풍이나 고층 건물 지을 때 그 층마다 그 유리창 두께가 다릅니다. 네. 강화 그렇게 시뮬레이션하고 또 건물 터진 사이에서 바람이 세게 불 때 거기 또 다르고 이래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거기에 적당한 강화 유리를 설치하는데 아직은 우리는 그런 것들이 명기화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태풍이 올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이런 시뮬레이션이나 과학적인 방법 접근에 의해서 건축도 좀 달리하고 또 제일 좋은 것은 새로 도시를 갖다가 해안가로 자꾸 가는 경향이 있는데 침수 걱정이 없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다가 좋아도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재난을 막지 않으면 항상 이런 위험이 도사리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태풍 흰남노와 관련해서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책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재호 나노웨더 대표 그리고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